3번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상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존경하는 법무장관님, 예. 피곤하시죠? 며칠 전에 장관님께서 윤석열 정부의 검찰 행태에 대해서 정적 제거 수사에 적극 부역한 집단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비판에 직면했다고 그랬습니다. 직면의 국민적인 측면. 그래서 물론 이제 윤석열 검찰을 편드는 게 아닙니다. 잘못한 건 따끔하게 이제 뭐 견책이든 뭐 처벌이든 해야 되겠지만은 이 대한민국 국가 형사 사법 시스템을 총괄하는 장관님으로서의 이 메시지로서는 좀 과해 보이는 면이 있다. 하여튼간에 장관님께서는 우리 국정조사 특위에서 다루는 7개 사건, 예를 들어서 서해 공무원 사건 아니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이 전부 다 정적 제거 수사로 보인다는 거죠. 그 국정조사 과정에 드러난 것처럼 어느 한 사건도 그야말로 깔끔하게, 그야말로 특수수사의 전형처럼 외과 수사하듯이 깔끔하게 된 게 단 하나도 없습니다. 어느 한 사건조차도. 그게 이제 장관님하고 저희하고 생각이 다른 건데, 제가 며칠 동안에 국정원 자료를 열심히 열람했어요. 그래서 서해 공무원 사건은 정말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은 국정원 스스로가 자진 월부로 판단할 수 없다. 그걸 읽어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김경 원장께서 당연히 수사 의뢰를 한 거고, 아까 뭐 저 영상이 나왔으면 윤 대통령이 이제 고발 뭐 이런 식으로 한 것 같고, 또 대북 송금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적 제거 수사라기보다는 저는 국기를 바로 세우고 또 파사 현장의 수사다. 이걸 되돌리려고 어떻게든 국정조사를 하고 맞춤형 특검을 하고 공소치소를 검찰 압박하는, 이게 바로 이재명 대통령 재지우기를 위해서 부역하는 거다. 이거 자체가 결국에는 우리의 헌정 질서 아니면 자유민주 공화정을 붕괴하는 거고, 저는 우리 장관님 같이 합리적이고 양심적인 의회주의자가 못 받을 것 같은 이런 생각. 정말로 예전에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 지하에서 아마 통고할 것 같다는 거. 그래서 어느 누구도 이 대한민국 법 체계 위에 있을 수 없다는 거. 이재명 대통령의 할아버지가 와도 누구도 대한민국 법 체계를 무너뜨리면서 이런 식으로 할 수 없다는 거 말씀드리고, 최근에 송경호 전 중앙지검장이 정말로 국정조사 특검 필요한 것은 대장동 항소 포기다. 항소 포기해서 24명의 검사가 4년 동안 해서 1심 판결으로 추징금을 7,886년 했는데 473억밖에 못 얻었어요. 그러면 항소를 해야죠. 그런데 수뇌부가 당연히 못하게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내부 감찰을 해야 되고, 더더욱이 내부 감찰을 못했다면 국정조사 특검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의 자연적인 도출이 됩니다. 저도 송경원 지검장이 얘기를 하는데, 장관님께서 지금까지 내부 감찰 안 하셨죠? 그러면 국정조사 특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뭐 송경호 검사장은 제가 생각하는 입이 10개라도 그렇게 얘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본인은 당사자입니다. 역대 존경하는 윤상현 의원님, 역대 어느 정권이 승리한 대통령이 직접 지시까지 하면서 전 정권 패배한 야당 지도자를 이렇게 전면적으로 수사한 예가 있습니까? 전무후무한 겁니다. 전무후무한 겁니다. 우리 송경호 검사장이 주관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일련의 과정에 가장 중요한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일선의 검사들이 그렇게 무리하게 할 수 있게 한 게 굉장히 책임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뭐 재판 중에 있습니다. 재판 중에 있고, 성남 FC 같은 경우도 지금 수백 명 지금 검찰 증인을 신청했는데 증거가 명백하다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이제 그 정리하시죠. 파사 현정을 위해 갖고 저희들이 이렇게 하는 거고요. 지금 그러한 국민적 불신 때문에 도저히 검찰이, 저는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검찰 개혁에 어떤 노력들이 있는 거고요. 저희 역시 제가 물론 뭐 민주당 출신의 장관이지만 가능한 최대한 중립과 또 정치적 독립성을 지키면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 분명합니다. 예. 네. 의원님들 아시겠지만 제가 어떻게 한다고 하더라도 진실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송경호